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 우성한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입니다. 이 논문은 스타일 트랜스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란 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한 이미지에서는 사물의 배치와 구조 등 컨텐츠 정보를 유지하고 한 이미지에서는 질감이나 색 같은 스타일을 가져와 컨텐츠 이미지에 전이시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딥러닝을 공부한 분이라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건축물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반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일을 전이시켰습니다. 왼쪽 위가 원래 컨텐츠 이미지고 아래쪽에 왼쪽 아래 그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스타일을 가져와서 전이시킨 이미지가 C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스타일 트랜스퍼가 잘 됐음을 알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없이도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으로도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Ne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프리트레인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추출되는 피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과 잘 정의된 손실함수를 최적화해서 랜덤 노이즈였던 이미지를 시작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스타일이 전이된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기호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이미지는 스타일을 가져올 미술작품 같은 스타일 이미지로 소문자 A 벡터 A로 표기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는 구조적인 정보를 가져올 컨텐츠 이미지로 소문자 P 벡터 P로 표기합니다. 가운데의 이미지 X는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스타일이 전이되어 업데이트돼 가면서 결국엔 최종 생성되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의 네트워크들은 전부 프리트레인된 VG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물론 가장 최상위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인드된 가중치는 이미지넷 데이터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위해 학습시킨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X는, 여기서의 X는 마치 보통 딥러닝에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학습하듯이 이 알고리즘에서는 인풋 이미지인 X가 학습이 됩니다. 가중치를 학습하는 일반적인 딥러닝과 달리 이 뉴럴 알고리즘은 인풋 이미지 X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겐과 같은 생성 모델은 학습이 길고 생성이 빠른 반면에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 생성 자체가 학습의 과정입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한 환경에서는 한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1시간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가 만든 deepart.io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볼 수 있고 액자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어떤 머신을 사용하는지 모르나 지금은 이미지 한 개당 15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잠시 그 용어와 관련된 질문이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오른쪽에서요? 네, 오른쪽에서는 지금 왼쪽이랑 주고받는 화살표가 있는 게 컴브 4에서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후에 설명할 개념이지만 컨텐츠 표현이라는 컨텐츠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데이터만 쓸 건데 그거를 현재 실험에서는 콤브 4 레이어에서만 가져와서 학습을 시켜서 지적하신 게 맞듯이 여기 뒤에 그 콤브 5 레이어의 그 결과는 학습이 아예 그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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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 아래 A 그 스타일 가져올 이미지 그리고 P는 콘텐츠 가져올 이미지고 그리고 생성할 이미지가 처음 이 X를 랜덤 노이즈로 초기화를 했다가 얘를 학습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최종 결과가 생성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X를 그냥 인풋처럼 볼 수 있습니다. X가 똑같이 네, 의미예요. 완전히 랜덤 노이즈를 만드는 거고 그거를 이 VGG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드 포워드 했다가 이 각 로스들을 계산하면서 다시 그 백프로포게이트해서 X를 또 업데이트하고 X를 다시 또 넣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로 돼 있는 것만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기 좀 편합니다. 질문이 좀 해소가 된 거 맞나요? 제가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나요, 혹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지금 데피니션상에서 스타일이라는 것과 컨텐츠 두 개의 이미지만 들어가면 지금 X를 랜덤으로 놓고 네, 그 X가 이제 러닝이 되면서 그런 스타일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X가 학습이 되면서 그 콘텐츠는 유지하고 스타일이 입혀진 이 그림에서의 가운데에서 그 지지직거리는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학습이 되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F, 잠시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F요? 대문자 F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대문자 F는 그냥 그 펑션이 아닌 그냥 피처입니다. 이 VGG 네트워크를 가서 각 레이어에서 나온 그 액티베이션 레이어 지나고 나서의 그 피처 맵을 나타내는 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화면에서 제가 용어를 확실하게 좀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FL은 생성할 이미지 X를 넣어서 VGG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피처 맵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지금 대문자 P는 생성할 이미지 말고 그 컨텐츠 이미지를 넣어서 생기는 피처 맵입니다. 각 레이어에서 생기는 피처 맵입니다. 사실 완전히 똑같은 네트워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쓰이는 가중치는 다 똑같고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사실상 한 개의 네트워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 대문자 A와 대문자 G는 후에 설명할 개념이긴 한데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행렬인데요. 중간에 생성되는 피처 맵으로 그램 매트릭스라는 행렬을 계산하면은 그걸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인풋이 그 스타일을 가져올 스타일 이미지일 때는 그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을 대문자 A로 쓰고 인풋이 생성할 이미지 X일 때는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의 기호로 대문자 G를 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리컨스트럭션과 콘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콘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이미지의 그 구조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냥 이 VGG 네트워크에서 통과를 하면서 생성되는 피처 맵을 콘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은 모든 레이어에서 가져오지 않고 높은 상층에 있는 레이어에서 가져온 것만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컴브 4에서 가져온 컨텐츠 이미지의 피처 맵을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각 레이어에서 나온 컨텐츠 레프레젠테이션 이 정보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것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나오는 생성된 이미지를 컨텐츠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전체 과정에서는 스타일 이미지와 컨텐츠 이미지를 둘 다 사용하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컨텐츠 리컨스트럭션들은 컨텐츠 이미지만 사용하고 또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계산되는 컨텐츠 로스만 최적화했을 때 나오는 생성된 이미지가 컨텐츠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보시면은 저층에서 생성되는 컨텐츠 리컨스트럭션은 거의 원래의 이미지와 흡사한 반면에 상층에서 생성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이미지만 남기고 픽셀 바이 픽셀의 정보는 많이 왜곡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컨텐츠를 어떻게 리컨스트럭션 하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콘텐츠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은 콘텐츠 이미지 P와 생성할 이미지 X를 처음에 X를 노이즈로 초기화한 다음에 콘텐츠 이미지에 대해서 콘텐츠 로스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최적화해 가면서 생성되는 걸 콘텐츠 리컨스트럭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최적화할 콘텐츠 로스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면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대문자 F는 생성할 이미지로 중간에 나온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이고 대문자 P는 컨텐츠 이미지로 생성한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두 행렬을 그 스퀘어드 에러 썸을 하는데 이 행렬에서의 이렇게 계산하는 에러를 프로비니어스 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컨텐츠 로스를 최적화하면서 컨텐츠 리컨스트럭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 그레디언트입니다. 식이 0 이상 0 이하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걸 봐서 그 액티베이션으로 렐로를 썼다는 거를 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호를 설명을 하자면은 FL은 레이어 L에서는 일단 대문자 NL개의 필터가 존재한다고 기호로 쓰고 또 NL개의
피처 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사이즈는 ML 모두 같겠죠. 같은 ML이고 이 ML은 피처 맵의 가로 곱하기 세로 하이트 곱하기 위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FLIJ는 i번째 필터로 만든 그 i번째 피처에서 또 j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이 FIJL의 값은 그냥 실수 한 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일 정보를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인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전에서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할 때 그거 정의 자체였던 그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냥 피처 맵 그거 자체였는데 피처 맵에서 이 피처 맵을 가지고 일단은 채널별로 벡터라이즈를 해가지고 3차원 행렬이었던 걸 2차원 행렬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행은 그 필터의 종류가 될 것이고 이 열의 길이는 그 피처 맵의 그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것이 될 건데 이 벡터라이즈한 행렬을 가지고 다시 또 행별로 벡터처럼 취급해가지고 이 행마다 결국엔 하나의 피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피처끼리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한 매트릭스를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램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상황에서의 그램 매트릭스를 더 이름을 붙여서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왜 이게 스타일을 나타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피처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게 결국엔 스타일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정의된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또 스타일 로스를 정의를 하는데요. 대문자 G는 생성할 이미지에서 계산한 스타일 표현, 그램 매트릭스입니다. 대문자 A는 스타일을 가져올 스타일 이미지를 넣고 생성한 그램 매트릭스 스타일 표현입니다. 이 두 개의 아까처럼 거의 프로비니어스 놈과 흡사하지만 원소의 개수로 다시 좀 나눠줘서 어떤 그 레이어마다 피처 맵의 그 디멘션이 달라도 그 값의 크기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평균을 내주는 개수를 붙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각 레이어마다의 이 값을 또 가중치를 곱해서 합을 해주면 이게 전체의 스타일 로스의 값을 정의합니다. 이 가중치 WL은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 실험에서는 레이어마다 그냥 균등하게 가중치를 줘서 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최적화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레디언트 식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스타일 로스를 가지고 또 그거 각 레이어에서의 스타일 표현만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면은 각 레이어마다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또 뽑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층 레이어에서의 스타일 표현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완전히 텍스처를 나타내는 듯한 이미지밖에 안 나오고 상층 레이어에서의 스타일을 가져오면은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스타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각각의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컨텐츠 리컨스트럭션 됐지만 여기서 했던 작업들을 합쳐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할 준비가 다 됐는데요. 콘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를 따로따로 최적화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선형합으로 한 토탈 로스를 최적화시키면 이제 스타일도 따르고 컨텐츠도 따르는 이미지가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스타일 트랜스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알파와 베타는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고 알파와 베타의 값을 어떻게 크고 작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 이미지를 더 반영할 건지 콘텐츠 이미지를 더 반영할 건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좀 더 아까 봤던 전체 알고리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스타일 로스를 최적화하는 곳에서는 딱 한쪽 레이어에서만 스타일 표현을 콘텐츠 작동합니다. 콘텐츠 로스를 최적화하는 곳에서는 한 개의 레이어, 상층 레이어에서만 콘텐츠 표현을 가져오고 스타일 표현을 최적화하는 곳에서는 모든 레이어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들은 눈으로 보기에 정말 스타일이 잘 전이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역시 스타일과 컨텐츠 이 두 로스는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 로스만 최적화시키면은 컨텐츠 이미지라는 점에 가까워지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라고 치면은 이 토탈 로스를 최적화시키는 것은 마치 두 점 사이의 중점이지만 각 점에 둘 다 가까워져야 되니까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비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위가 알파와 베타의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점점 오른쪽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이 비율이 커지고 있는데 왼쪽 위가 가장 스타일 쪽으로 치우쳐 있고 컨텐츠 이미지의 정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컨텐츠 이미지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알파와 베타가 뭐가 더 큰 값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표현을 가져오는 곳이 딱 한 레이어에서였는데 그리고 상층 레이어에서만 가져왔었는데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논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논문에서는 네 번째 레이어에서 콘텐츠 표현을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레이어, 더 저층 레이어에서의 콘텐츠 표현을 가져와서 그거를 학습시키면은 저층 레이어에서는 오히려 더 픽셀 와이즈한 정보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스타일 이미지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층에서 컨텐츠 표현을 가지고 오면은 픽셀 와이즈의 정보를 유지하고 상층에서 컨텐츠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픽셀 와이즈하게는 좀 더 왜곡이 되지만 오히려 픽셀 와이즈로 왜곡이 되고 구조적인 정보는 유지됐다는 점에서 이 상층 레이어의 콘텐츠 표현을 가져왔다는 것을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의 콘텐츠 레이어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볼 수 있는 비교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성할 이미지를 초기화할 때 랜덤 노이즈를 사용했었는데 랜덤 노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타일 이미지를 그걸로 초기화를 하거나 컨텐츠 이미지로 초기화를 하거나 실험을 해봤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뒤에 과정에서 모두 랜덤함이 없는 그냥 결정론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습을 반복해도 똑같은 이미지가 결과로 나오겠죠. 그런데 랜덤 노이즈를 사용하면은 처음 그 초기 값이 랜덤한 것 때문에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생성 모델이라는 점에서 랜덤 노이즈를 사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저자는 랜덤 노이즈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 C가 각각 콘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로 초기화하고 생성된 이미지인데요. 비교해 보면은 결국엔 별로
차이가 없이 결과를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스타일 트랜스퍼는 그 예술 작품, 미술품에서의 스타일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진에다가 스타일을 트랜스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 컨텐츠 이미지의 그 사진 같았던 모습이 다 그림처럼 변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스타일 이미지도 그림이 아닌 사진일 때 좀 더 사실주의적인 사진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섹션을 나눠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디스커션에서 이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길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이거였습니다. 스타일과 컨텐츠의 정보를 이미지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인간과 비교했을 때도 파워풀한 어떤 추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 논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질문을 있으신 분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 아까 그 반고우 스타일이라는 그런 텍스처랑 그리고 집, 네. 네, 그런 유럽 풍경 같은 그런 컨텐츠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두 개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풋을 바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조금 좀 궁금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개를 할 때의 그 네트워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동일한 이미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X가. 네. 네. 구조적으로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대칭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P랑 A랑 바꾸면 네. 좀 다른 이미지 X 리절트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걸 바꿔서 했던 이미지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생각하는 대로 이제 그림에서의 그 건축물, 이 방구 그림에서도 왼쪽에 건물이 있고 오른쪽 위에 달이 있고 하잖아요. 이런 그 오브젝트의 위치 같은 게 유지가 되고 했었는데, 사진에서 스타일을 가져온 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은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다른 결과가 생성이 되고, 아마 그냥 어느 정도 사진에서의 색깔과 뭔가 색깔의 그 분포 같은 게 비슷한 그림 같은 결과가 결국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왼쪽 성 안에 뭐 네. 창들이 들어선다거나 뭐 그런 텍스처가 입혀질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약간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으로서의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약간 들기도 하면서, 음, 지금 인풋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한 디멘전인 거죠? 네, 동일하게 디멘전을 맞춰주는 단계가 VGG에서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512, 512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512, 512.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해주십시오. 그 채널 와이즈한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네. 그게 이제 어떤 스타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매트릭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그러니까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어떤 네. 채널와의 그 스타일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의 근거로 이런 트랜스퍼 러닝이 된다는 거 외에 뭐 다른 어떤 정보가 아, 있나요? 네네. 아, 저도 그 질문을 정확히 동감이 되는데, 저도 네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좀 이게 계산적으로는 계산하기 쉬운 행렬인데, 이게 네. 결국 왜 이게 스타일의 이미지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그 타동성이라는 해석이 좀 네. 찾아봤는데, 이 논문에서도 설명이 없고, 이 논문 전에 텍스처 신테시스라는 논문이 먼저 이 저자들이 쓴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똑같이 스타일 정보를 가져오는 걸로 그랩 매트릭스를 써서 하는데, 거기서도 왜 이게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검색을 해봤었어요. 근데 쿼라에서의 답변이 있는데, 그게 제가 너무 답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음, 이게 그걸 파악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여기 링크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링크는 잠시 후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